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5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엔 잠깐 번외편으로 두 즉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그 전 시간의 본편에서는 황제내경에 기재되었던 어떤 오행삼각관계 있잖아요. 뭐 소박한 인식, 오행삼각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걸 할 겁니다. 오행재화라고 해서 요거거든요. 즉 그러면 상생만 있으면 뭔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왜 이 상극관계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뤄볼 거예요. 조금 내용은 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상목 전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상극관계가 필요한 이유를 오행재화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까요? 좀 일단 요 제자가 있죠. 뭐 제약하다 할 때 제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공간 많은 데다가. 이거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절제나 억제, 통제, 제한이거든, 그지? 그럴 때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절제, 억제, 통제, 제한하다. 뭐 그런 거에서 쓰이는 거니까 공통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특성이 너무 과하게 발현되는 것을 과하게 발현되는 것을 어떻게 해줘? 조금 억눌러서 평하게 해주는 거지. 적당히만 발현되게. 그지? 적당히 발현되게. 그게 우리가 절제하고 억제하는 거잖아. 통제하고. 술도 적당히 먹으면 아주 좋은, 뭐랄까, 기호식품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 좋은 거고, 그거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제자는 어쨌든 절제입니다. 어떤 특성이 과하게 발현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계속 나오는 건데, 이 화는 뭐, 변화의 화잖아요. 근데, 변에 비해서, 뭐, 어떤 변화? 보다 더 본질적인 바뀜이거든? 예를 들어서 볼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변이, 우리가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일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물의 상태가 변하잖아. 물이 어떻게 돼? 액체 상태에서 가스, 기체 상태로 바뀌죠. 그죠? 근데 둘 다 뭐야, 결국? 둘 다 H2O인 거는 동일하거든. 근본적인 분자 구조가 바뀌진 않고 어떤 상태만 변화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변입니다, 변. 이런 물리적 변화지, 물리적 변화. 그러면 화는 뭐겠어요? 아예 분자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담글 때는 어떻게 해요? 포도당을 활용하죠. 포도당을 활용해서 술을 담그면은 뭐가 생기냐면 에탄올과 CO2라는 맥주에 들어가는 거지. 요런 완전히 뭔가 분자 구조가 바뀐 물질들이 새로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죠. 이런 거를 화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재화는 그런 겁니다. 재화, 화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오행상생보다 상극이 제약을 하는 거잖아. 그지? 상극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제약에 의해서 한 오행 변화에서 다른 오행 변화로 뭔가 전환이 되게끔 하는 거. 즉 오행 상극의 상극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목만 지속되게 하는 게 아니고 목을 억눌러서 이제 다시 뭐 화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주는 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상극이라는 게. 상생만 있으면 목이 계속 어떻게 돼? 과하게 올라가겠지. 근데 이거를 억눌러서 목을 이제 잠시 사그러들게 하고 그 다음번 차서인 화가 발휘되게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행재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행간에 상생만이 아니라 상극관계 또한 존재하는 이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B가 C를 생한다. 그리고 A가 C를 극한다. 즉 공통 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둘 다 객체가 C라는 공통 객체가 있잖아요. 이런 공통 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생관계만 존재할 경우 어떻게 돼요? 일단 주도권을 잡은 오행은 지속적으로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퇴과, 항진하게 되거든. 근데 결국 이거는 뭐예요? 동적 조화에 의해 보장되는 존재의 영속성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어떤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거지. 계속 하나만 퇴화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극의 주체 오행에 의한 제약 적용이 개입되면서 생극의 공통객체 오행의 퇴화 상태를 억눌러주고 이게 제조. 그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차례의 오행 변화가 도래하게끔 이게 화죠. 유도하는 것이 이 상극관계가 필요한 이유예요. 즉 궁극적으로는 이 상생만 존재하면은 동적 조화가 깨질 수 있는데 상극이 제때 등장해서 억눌러주기 때문에 동적 조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생C 관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C가 항진될 수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A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C를 억눌러줘. 그래서 이 항진되지 않고 동적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즉 결국 제약의 목적은 정상적인 생화 과정으로의 회귀예요. 결국 정상적인 동적 조화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거야. 결국 제약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필수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다음 문장을 보면은 단어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계속 나오겠지만 높을 항. 그래서 어디나 쓰입니까? 요거 항진되다. 어떤 기능이 과하게 항진되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해하다, 해. 제일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해를 보다, 손해를 보다, 방해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 요때 해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 승은 승자가 되게 여러 개 나와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 승은 뭐냐면 있다 승이에요. 어떤 말이냐? 계승하다 있잖아요. 전승되다. 이때 승이거든. 뭔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보면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항진된 오행은 결국은 전체 유기체의 동적 조화를 해치게 되니 이 항즉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진된 것은 결국 해치게 돼. 동적 조화를 해치게 되니 이를 억제하는 오행. 아까 요거죠. C를 극하는 A라는 게 이 항진 상태를 받아들여서 계승해서 곧 해줘? 제약해 줌으로써 영속적인 생화의 순환 과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즉 이렇게 제약을 하면은 결국은 영속적인 생화의 과정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항즉해 승내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오행이 항진되면은 결국 전체 유기체적 관점에서 동적 조화가 해쳐지거든. 그래서 뭔가 항진된 상태 그대로를 이어받아서 그 항진된 오행을 억제하고 제약하는 오행이 그것을 제약함으로써 해준다? 결국은 정상적인 생화의 순환 과정, 즉 동적 조화 상태로 다시 돌입하게 된다 이거지.
그죠? 즉 성함이 과한 듯 보이더라도 유제. 성함이 과해도 적시에 제약만 가해진다면 뭐 무항해. 항진으로 인해 동쪽 조화까지 깨지는 피해는 예방할 수 있게 되지. 그지? 즉 일시적 부조화 상태를 겪게 되더라도 종국에는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지. 자연의 정상적인 생화 과정, 순환 과정으로 결국은 회귀하게 되는 거지. 즉 계속 나오지만 오행상생에 의해서 뭔가 업되는, 과하게 항진되는 것을 제때 어떤 객체가 등장해서 어떤 주체가 등장해서 그 객체를 억눌러줘야 동쪽 조화 상태가 유지된다. 이게 오행상극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오행상극 관계의 생리적 예시를 볼 건데 대표적인 게 신화와 신수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 한자 하나만 먼저 볼게요. 생소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여자의 옛 고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시어머니 고향. 그럼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고부 갈등.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갈등. 이때 이 고자입니다. 이거 원래는. 근데 이게 이 문장에서는 시어머니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런 뜻도 있어요. 잠시고. 그래서 이걸로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고식지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숨 쉬는 거지. 잠깐만 숨 쉴 수 있는 정도의 계책. 뭐 급한 불 끄는 계책이죠. 그래서 이게 잠시란 뜻이 잠시. 고각. 여기서는 그래서 잠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단어는 쭉 아는 거니까 이 내용만 보면은 일단 잠시 심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신마가 항진되지 않는 것은 그를 억제하는 신수라는 신마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마라는 게 항진되지 않는 것은 신수가 있어서 신마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그지?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설령 신마가 일시적으로 항진됐다 하더라도 혹시 항진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수가 바로 일어나서 그를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동쪽 조화 상태로 회귀하는 거지. 이거 요즉하고 요즉 차이 명심하시라고 했죠. 요거는 바로입니다. 바로. 그죠? 이거는 즉은 인과관계. 그래서 혹시 신마가 한번 항진되는 듯 해도 즉 바로 신수가 바로 일어나서 극해버리면은 결국은 별 일이 없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신마가 항상 항진될 수 있는 신마를 신수가 제때 나타나서 억눌러주고 제약을 해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이 생리적인 오행 상극관계, 재화관계의 예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두 개의 참고를 해볼게요. 연계된 두 상생관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A는 B를 생하고 B는 C를 생한다. 이런 관계의 객체이자 주체. 요 첫 번째 상생관계의 객체인 B, 두 번째 상생관계의 주체인 B, 주체인 연결고리하는 오행 관점에서 살펴본 상생상관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A 생 B와 같은 상생관계는 결국 A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B의 영향력은 증가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죠? B 생 C도 마찬가지죠. B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반대급부로 C의 영향력은 증가되는 관계를 의미해. 이게 상생관계야. 그지? 또한 영향력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오행에 대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냐면 단일 주기 내에서 해당 영향력 크기의 최대값이 정상 동쪽 조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기준 범위에 비해서
큰 경우를 해당 오행의 태과, 작은 경우를 해당 오행의 불급 상태라 규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는 그 말이에요. 그냥 쭉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게 동적 조화 상태가 아니라 그지. 동적 조화는 어쨌든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야. 그지? 출렁출렁 하는 건데,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어떤 정상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위아래 정상 범위가 있는데, 이 정상 범위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출렁출렁 되는 거는 뭐다? 태과다. 정상 범위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뭐다? 불급이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규정을 할 때 B의 영향력이 감소되며 C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결국 무슨 변화? B생 C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B의 영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B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B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C로 자기의 기운을 몰아줘야 되는데, B가 조금 약간만 상승했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상승 관계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B는 최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급 상태로 C로 자기의 기운을 주게 되겠지. 이게 그 말이에요. B의 영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나면 B의 불급이 하게 되지. 그지?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 B의 영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에 일어나긴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과해서 C의 태과를 야기. 그러니까 B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C로 기운을 주면서 C를 다시 항진시키긴 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야. C로. 너무 많이 주면서 C가 오히려 요 정도만 올라가야 되는데 요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지, C가. 둘 다 뭐예요?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동적 조화의 형태가 유지됨으로써 보장되는 영속성을 깨트릴 수 있는 어떤 병리적 이상 변화의 기전에 해당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거? 요 두 가지 병리적 기전. 그렇기 때문에 A는 결국 자신의 영향력 감소를 담보로 단순히 B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거는 A생 B지. A와 B 간의 상생관계, 그지?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에도 개입을 하거든요. B의 영향력 감소가 C의 영향력 증가로 연계되는 모종의 기전, 즉 B생 C 기전을 적정 시점까지 차단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지. B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태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B생 C가 안 일어나도록 해줘. 즉 이거는 A 기전을 예방해 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적정 시점에서 차단해. 이거는 제대로 B생 C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한없이 계속 퍼주는 거를 막아줘야 C의 태과가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B 기전의 예방이지. 이러한 제약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니 이러한 양대 기능 중에 요 앞에 거, 이거는 그냥 A생 B죠. A와 B 간의 상생관계.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A가 자신의 영향력 감소를 담보로 B가 너무 불급해지거나 C가 너무 태과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지. 이거를 A와 C 간의 상극관계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상극관계를 정리해보면 자신의 객체 오행으로서의 전기 유입에 제약을 가하는 거야. 즉 이건 뭐예요? 설명을 하면 A는 B를 생하고 B는 C를 생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일단은 첫 번째, B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C로 뿌려주는 게 아니고 B가 약간만 올라오는데 이미 상승관계가 시작해서 B가 불급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즉 이렇게 미리 C로 B로부터 C로 전기가 흘러가는 것도 A가
차단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 B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C로 뿌려주긴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과하게 되는 거. A는 요 과한 정도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돼? 비생 C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적당한 정도로 이 비생 C라는 상생관계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A와 C의 관계인데 이거를 A 극 C, A와 C 간의 상극관계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즉 객체 오행으로의 전기 유입에 제약을 가해서 자신이 생하는 오행 영향력의 적정 강도를 보장해주는 확장된 상생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상극관계는 이런 관점에서 필요한 겁니다. 비생C가 적당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A 극 C가 필요한 거지. 이해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중요해요. 오행 영향력의 증감과 전기 사기 전달 간의 관계인데 보세요. 상극관계에 의한 어떤 전기의 이동은 뭐예요? 객체 오행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흐름이잖아. 그지? 근데 역으로 보세요. 질병이 전변되는, 즉 사기가 이동하는 경우는 사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도달한 조직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흐름 자체는 뭐랑 동일해요? 상생관계는 객체 오행의 영향력이 증가되는데 상극관계는 어떻게 돼요? 객체 오행의 영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 사기의 흐름 방향성 자체는 상생관계와는 역에 해당하고 상극관계와는 상통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는 어떤 양상으로 전달되는 경향성이 크냐면 상생관계의 역방향으로 전달되는 그런 경향성이 클 뿐더러 상극관계의 순방향으로 전달되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건데 예시로 들었던 건데 이거 다음 나중에 또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간이 목에 해당하고 심이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이 상생관계잖아. 그지? 또 안 먹네. 먹통이 됐습니다. 잠시. 네, 됐어요. 그러니까 간이 목이고 심이 화니까 둘이 생하는 관계잖아. 그래서 사기는 보통, 그리고 토는 뭐예요? 비거든. 그래서 사기는 보통 요렇게 가는 경향성이 크고 또 요렇게 전달되는 경향성이 크다 이거지. 아시겠죠? 요거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의 영향성을 감소시키느냐 증가시키는 흐름이냐. 증가시키는 흐름은 상생이고 감소시키는 흐름은 상극이자 사기의 전달 양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상통하고 얘네 둘은 얘랑은 상반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행 재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보통 초심자가 보는 책에서는 상극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악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상극은 상생과 완전히 동등한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어요. 결국 어떤 측면에서 전체 유기체의 동적 조화를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극과 상생은 동등한 위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아요. 이 문장 되게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 이 문장이. 그리고 요렇게 볼 수도 있다. 상극관계를 어떤 확장된 상생관계, 즉 비생C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 않게 제어해주는 상생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사기 전달 그 흐름은 상극관계와 상통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행 간의 조금
이런 정상적인 상생 상극관계는 정상 상호작용이잖아. 근데 오행간에 이상 상호작용이 또 있거든. 그 중에서 이상 상극관계인 이거 뭐 상승과 상모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오늘 한의학 총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